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엔캠 영상 찍고 있고요. 주말입니다. 오후 3시고요. 방금 HLB 영상 마치고 엔캠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엔캠 같은 경우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분할 매도를 진행했죠. 그죠? 이 분할 매도 진행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더 갈 것 같았는데 좀 너무 빨리 팔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당시에 좀 추천을 드려서 금방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질 때 이제 분할 익절을 하고 나서 20만 원 구간, 21만 원 구간 다시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20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이 구간에 추가 매사점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많은 욕을 먹었거든요. 왜 이런 곳에서 추천을 하느냐? 이미 개미들 다 죽이고, 이미 개미들 다 물량 넘기고 세력들 나가지 않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안 그런 분들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 어떻게 됐죠? 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평단에 24만 원에서 27만 원 구간에 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분들이 21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정말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절대로 매도 자리가 아니다. 매도 자리가 왜 매도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구간 60일선 지키고 있고 20만 원 구간 라운드 피겨 지키고 있고 그다음 주가 많이 조정받았고 그다음 MSCI를 앞두고 있다.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됐을 때 MSCI 편입은 불발. 또 뭐야 플러스 5월, 6월, 7월에 나오는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을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건 단 한 가지예요. 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어 하셨고 여러분들이 20만 원에서 21만 원 원하던 게 뭐였죠? 제발 다시 27만 원, 28만 원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오면 내가 비중 조절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왔을 때 정말로 비중 조절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의 문제점인데요.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그럼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항상 후회하죠. 매도할 걸. 근데 주가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도를 못해요. 더 갈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더 갈 것 같으니까 분할 매도를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꼭 그런 10%의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힘들었던 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비중 조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빠지면은 멘탈이 정말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방향성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위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혹시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분할 익절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하신 분들 잘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결과 주가는 3% 정도 더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익절을 안 했을 때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으면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을 거다. 근데 2분의 1하고 3분의 1 매도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매도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 근데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마음이 한켠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 그러죠? 심리 싸움이라고 해요. 심리 싸움. 왜 그런 거냐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그죠? 내가 사면은 빠지고. 그런 게 왜 그런 거냐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 간 다음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사요. 어떻게 돼? 빠지죠. 내가 사면 빠지냐. 하다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 딱 지지선을 긋는단 말이야. 이게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보면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지지선이 지지선. 딱 그죠? 지지선이잖아요. 딱 여기다 지지선을 그어요. 지지선을 그어 놓은 다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22만 원 깨지면은 진짜 손절한다 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 20만 원? 이 구간에서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손절하죠. 그죠? 세력들이 이걸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 가격대를 보고 있는지 세력들이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구간 지지선이니까 여기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부러 무너뜨린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털고 나서 뭐 하는 거다? 올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내려오는 흐름. 왜 차트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들을 돌려주는 상승의 시작점이 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추가 매사점 드리고 상승 추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 세우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잘 봐봐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어떻게 돌려내고 단기 박스권 만들어냈어요. 단기 박스권 후에 어떻게 주가가 이 하락 이겨냈던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면서 어떻게 된다?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구간 저항선도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 저항선도 잡아먹어 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캠은 더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시거나 기존에 물려있던 분들은 2분의 1, 3분의 1 정도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갑니다만.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선생님 더 가는데 왜 자꾸 분할 매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다 들고 가고 싶은데요. 저는 큰 수익 내고 싶은데요. 알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습관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예요. 과연 여러분의 이 100%의 확신이 평생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도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분할 익절 안 하고 100%의 물량을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엔캠처럼 먹을 수 있을까요? 힘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도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을까요? 힘들다라고 봐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 전고점 구간, 제가 그냥 팔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는 항상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한 후에 이 조정의 파동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면 돼요. 조정이 안 나오고 그대로 간다. 3분의 2 물량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물량 들고 있잖아.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을 길게 끌고 가려면은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버티냐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고점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확률이 70%, 80%입니다. 그럼 우리가 100종목을 투자했을 때 70종목, 80종목 정도가 눌림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죠? 우리가 이 20%의 확률을 베팅해서 한번 먹었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가 20% 확률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일정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월 17일에 뭐가 있죠? 17일부터 31일까지 MSCI 리뷰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날 중에 하루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그 가격이 MSCI에 준하는 시가총액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날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엔캠이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HD 현대 일렉트릭 얘네들을 제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금액이 틀려지겠죠. 비중이. 시총이 더 높은 놈들이 더 강한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엔캠의 주포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4월 17일부터 4월 31일 최대한 주가를 높여놔서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최대한 편입 금액을 많이 맞추기를 원할 겁니다. 왜? 얘들 5월, 6월, 7월부터 뭐가 있어요? 전환되는 전환사채 물량이 있죠. 이 물량을 어떻게? 5월 31일에 한 방에 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동시호가 때 MSCI 금액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물량 한 번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HD 현대 일렉트로닉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원할 겁니다. HD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조고요. 엔캠은 6조 3천억입니다. 앞으로 10%만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 HD 현대 일렉트로닉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월 17일부터 주가를 급등시키는 게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후 박스를 쳐놓고 4월 중순 말부터 급등을 시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엔캠은요 전환사채 물량과 BW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얘네들이 FI라고 하거든요. 재무적 투자자가 이 메리츠 증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메리츠 증권을 절대 까는 게 아닌데 상상 이 메리츠 증권은 좀 특이한 증권사의 행보를 보여줍니다.
메리츠 증권. 왜 그런 거냐면은 얘네들이 이화전기, EID, 그다음 이트론 이런 부실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항상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레기 종목에 항상 많은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항상 손해를 안 봐요. 이화전기, EID, 이트론도 수익으로 나왔고요. 거래정지 되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꾸리꾸리한 돈이라는 겁니다. 꾸리꾸리한 돈. FI로 들어간 건 맞지만 이 메리츠가 꿍꿍이가 있어서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메리츠가 들어가는 돈들은 거의 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메리츠의 그 엄청난 성장력,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까는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한 무언가 기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FI에 메리츠가 들어옴으로써 저는 더욱더 수상하게 봤던 거고 그 수상하게 봤던 게 어떻게 알맞게 잘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메리츠의 자금이 이 CB 자금도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CB 자금이 5월, 6월, 7월에 2천억이 나오는데 이 중에 1,700억은 6월과 7월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6월에 가장 많은 물량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2월부터 어떻게? 주가가 5월까지 피크를 찍고 나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4월에서 5월 MSCI 편입되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됐을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고요. 엔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해에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불확실성.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엔캠의 공장도 늘리고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업보고서도 한번 봤다시피 2021년 상장 대비해서 지금 2024년도 직원 수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배 정도 증가했고 시설도 증가했어요. 유럽 쪽과 폴란드 그리고 중국 쪽에도 많은 시설을 늘리고 조지아 공장까지도 진출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그리고 세력들도 분명히 재무적 투자자들도 걱정하는 게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트럼프 당선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에 IRA 법안에 대한 축소가 분명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캠은 IRA 법안 수혜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순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엔캠에 합작하는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법인과 조인트 벤처인 EDL을 설립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리튬이온을 하는 회사고 전해에게 꼭 필요한 원재료인 리튬이온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엔캠의 성장성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왜?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는요. 정말 부실 기업이었고 좋지 않은 기업이요. 물론 이런 기업이 살아난다고 당연히 살아날 수 있겠죠.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하필 저는 왜 이 중앙첨단 소재랑 광무랑 손을 잡았냐 이겁니다. 지금 제 나쁜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굉장히 조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IRA 법안 수혜자라고 보면요. IRA 법안 수혜주다. 근데 반대로 그럼 IRA 법안이 잘 안 됐을 경우는 뭐예요? 최대의 피해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잘 안다? 세력들이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거든요.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도 150만 원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빠졌죠? 어디까지 빠졌어요? 50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70%가 빠졌어요. 저는 엔캠의 고점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영원한 상승은 없다는 점과 트럼프가 됐을 경우 IRA 법안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세력이 2024년도에 최고의 시세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 지금 이 순간 2024년도 가장 IRA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엔캠이 이 중국 전해 기업들을 제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기대감이 강력해지는 시기, 해외 증설로 인해서 지금 2024년 이 시기가 불확실성이 가장 크지만 그만큼 성장성도 큰 해라는 거예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2025년도에 엔캠이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IRA 법안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잘못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이죠. 근데 세력들이 들어간 돈이 얼마요? 4,300억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입을 했는데 과연 걱정을 안 하고 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됐을 때는 주가를 올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어떻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누구도 당선이 안 된 시점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뭐요? 지금 구간은 2025년에 대한 앞으로 엔캠이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주가 상승은 뭐예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 그죠? 엔캠이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어디까지 반영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정확한 고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 대한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한다?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한 이유는 뭐예요? 전고점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힘들게 지켜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분할 매도하는 게 당연히 맞다. 나머지 물량 어떻게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매도 신호가 뜰 때까지, 차트에서 움직임이 이상해질 때까지, 6월에 전환세 나오기 전까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시나리오 매매고요. 이게 엔캠의 전략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엔캠은 안 그럴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좋은 삼성전자 주가 어디까지 갔어요? 코로나 때 4만원에서 9만 7천원까지 갔습니다. 어디까지 빠졌죠? 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8%가 빠졌어요. 이 좋은 삼성전자도 어떻게? 조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엔캠 분명히 주가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한다?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절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는 4월 17일 전까지 단기적인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조정의 국면에서 물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 올라가면 왜? 쭉쭉 갈 거예요. 근데 빠질 가능성을 왜 말씀드리죠? 4월 17일부터 31일까지 주가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쉬어드는 구간 어떻게? 쉬어지는 구간을 공략할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20만원, 그죠? 20만원, 21만 5천원 이 매수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못 믿는 분이 있을까봐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나머지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만원, 21만 5천원 매수 타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충격적인 하락 이유보다 개미털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회수가 6천 정도 나왔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21만원이죠. 이때 당시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게 아니다라고 계속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구간 20만원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엔캠의 주가는 이상이 있다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20만원 구간 지금 매수 타점으로 좀 보여지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단기적인 저항선에 대한 부분도 어딘지 아시겠죠? 단기적인 저항선의 부분 24만원 이러한 구간들 우리가 체크해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20만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그걸 좀 잘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다. 그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주식은요, 항상 올라간 것 대비 조정폭을 봐야 됩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왜 있으며, 그죠? 올라가는 주식이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유가 왜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왜? 5월, 6월, 7월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야 되고 BW 물량 남았는데 여기서 과연 끝내겠느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BW 물량, 12 물량, 그죠? 팔기가 힘들 텐데 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61선에서 지지받고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쉬지도 않고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올리고 댓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추후에 제가 엔캠 영상 다시 올려드리고 댓글 한번 남겨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댓글이 155개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답글 단 거 하나 없거든요. 다 좋아요만 눌러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자와 약속을 잘 지켜줘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빠지든 올라가든 확실하게 뭐요? 타점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다.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도와드렸다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155개가 전부 다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반증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타점과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켜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죠? 그만큼 잘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잘 제시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부분들도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도 정확하게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27만원 구간 2분의 1, 3분의 1 매도했는데 주가 더 올라갔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남은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구간들 조금 비중 줄이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가를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더욱더 큰 수익률 그리고 한 단계 더 주식을 함으로 있어 성장하는 부분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29분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좀 이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엔캠도 이때 정확하게 저점에서 타점을 좀 드렸습니다. 타점 정확하게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매도 타점, 그죠? 1차 매도 왜 매도하라 그랬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 비중 축소해서 쭉 들고 가자. 힘들었던 구간에서 쭉 들고 가면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또 흔들린다라고 했을 땐 전량 매도하는 또 안타까운 선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여유롭게 쭉 들고 가자를 말씀드렸고요. MSCI에 대한 안정적인 편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7만원, 32만원 구간 우리가 어떻게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러한 매수 타점 혹시나 눌림목에 재매수 타점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목표가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010-9201-6329 이쪽으로요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타점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어떻게 하자 체크해보자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이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개구리 올챙을적 생각 못한다고 지금 구간에서 또 쭉쭉 올라가면은 더 가겠지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꼴 날 수 있습니다. 주가 빠져도 못 파는 사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매도하는 것이 아닌 분할로 조금씩 매도로 대응해보자. 눌림목에 추가하면서 타점 잡아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뭐예요?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이 매수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무료로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혹시나 답변이 못 받으신 분들은 엔캠 하시고 샵이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엔캠의 주가는 올라갈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전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엔캠이 더 갈 것 같지만 바로 가는 확률은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게 7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빠진 목 추가 매수 타점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텔레그램방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요. 잠시만요. 이 부분인데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을 만들었었는데 그거 확 찼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중장기 매집반이라고 그냥 일주일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제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당연히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요즘에 채널이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구독자분들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너무 좋긴 한데 근데 기존의 기존 구독자분들과 이런 좀 소통이 좀 안 됩니다. 소통 같은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어쨌건 종목을 좀 추천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자, 1억 만들기라고 해서 뭐 10배, 5배 만드는 게 절대 아니고 50%에서 100%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엔캠 21만 원 잡았다라고 했을 때 50% 일주일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6개월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요?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최장시간으로 잡았고 작년 10월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HLB나 뭐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로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50%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섯 종목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4월까지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 참여라고 네 글자 남기셔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참여 가능해요. 어차피 매수하건 말건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종목이라도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스윙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종목을 잘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엔캠 FI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 했잖아요. 이 IRA 법안 후해주로 엮어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이 엔캠 후속주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스윙주 그죠? 그리고 바이오 히든주 요즘 히든주를 많이 드릴 건데 요거 한번 가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거고요. 엔캠 후속주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바로 스윙 종목 이건데요. 제가 이번에 언제 하는 거냐면은 2024년도에 들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7월 유튜브 시작했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지났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까지 구독자가 몇 명이었냐면은 정확히는 한 6,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1월, 2월, 3월, 4월 들어서 지금 구독자 몇 명이에요? 거의 16,000명 다 돼가고 있죠. 1만 명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1만 명이 왜 늘었겠습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정확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많이 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진행하고 있는 뭐요? 스윙 투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수익을 날 수 없어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는데 손실폭이 짧지가 않죠. 14%, 9%, 7%, 4%, 8% 손실이 좀 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타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단타하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하는 겁니다. 추세 매매. 자,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아놓고 돌리는 흐름, 이러한 흐름들에서 뭐가 나오는 거다? 매수 추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이탈했을 경우 손절 나왔을 때 손절폭이 좀 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상향 추세로 내려가는 흐름 있죠. 내려가는 추세에서 우상향의 흐름으로 바꾸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빠르게 먹으면은 한 2주에서 3주 만에 40% 수익도 금방 나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 대한전선이나 요거 50% 매도를 좀 완료했고, 저 최근에 보시면 옵투스 제약, GNC 에너지, 뭐 에이프로젠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지금 벌써 수익률이 40% 정도 됐습니다. 거의 한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제 개인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날짜가 있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 날짜가 있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요, 이 밑에 쪽에 이거 말고 스윙 종목 더 추가적으로 담아놓은 거 있어요. 한 5종목에서 6종목 정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거니까 꼭 한번 받아가셔서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채널에서 종목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타점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종목 제가 이제 무료로 공유 한번 드릴 테니까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손실 날 수도 있는데 이 손절 라인 같은 거 잡아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수익률은 최고점에서 매도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매도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더 훨씬 더 많이 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직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100%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실 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010-9201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5종목 더 추천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이 좀 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해서 제가 히든으로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히든. 요거 한 번만 받아가시길 바라는데요. 요게 뭐냐면은, 자, 우리 항암제 시장 굉장히 크죠? 항암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는 시장이 뭐냐면요, 당뇨랑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 이 시장이 뭐예요? 이제 항암제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매출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잖아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릴리. 일라일리로 바뀌었고요. 얘네가 뭐하는 회사요? 비만 치료제 최근에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잠깐 반짝하고 죽어 있죠. 이거 뭐요?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 1차 파동 끝났다는 거. 1차 파동. 지금 2차 파동 시장 구간에 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성장주라는, 그죠? 금리 인하 시에 성장주가 올라가잖아요. 금리 인하 시에. 맞죠? 맞죠? 근데 2차 전지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2차 전지는 매물이 쌓여 있어서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사실 바이오는 3, 4년 조정을 받고 이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가겠습니까? 성장주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유망한 뭘 체크해야 된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2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2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제약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